서남사는 신광수 선생과 그의 선친, 그리고 차와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는 곳이다. 고령 신씨 종가의 4대 독자였던 선친은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어머니의 염원에 따라 6살부터 서남사에 기도를 다닌 게 연이 되어 77년을 기거했다. 선생 역시 서남사에서 29년 동안 기거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차 덮는 방법을 어깨너머로 배웠다. 서남사는 옛부터 차 사찰로 그 유명세를 탄 만큼 서남사에는 우리 전통차를 만드는 방법이 전수되어 온다. 그렇게 차 법제는 선친인 윤곡 스님을 거쳐 아들인 선생의 손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선생이 절을 올리는 부도 맨 끝에 아버지 윤곡 스님의 비가 자리를 잡고 있다. 아버지 윤곡 스님에게 선생은 차 법제는 물론이고 서남사의 차 역사와 전통까지 배웠다. 제 선친께서 서남사 주석하시면서 일러주신 말씀에 의하면 약 400~500년 전부터 그 맥을 꾸준히 이어왔다고 전합니다. 그 서남사의 차 생활은 전례에서 아주 그 법도에 어긋남 없이 시간을 지켜가면서 차례를 이렇게 지내왔다고 합니다. 저는 제 어린 시절 하루도 빠짐없이 대웅전에 차를 올리면서 아금청정수, 변이감노다, 봉원삼보전, 원수애납수 이렇게 항상 연부를 하며 이렇게 차를 올리곤 했지요. 지금도 그런 그 차의 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렇게 꾸준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서남사 차의 역사는 서남사 역사와 맥을 같이 하며 차를 선호하는 외국의 다인들에게도 정평이 나 있다. 서남사의 차 만드는 법은 예스님들로부터 손에서 손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마치 불법의 맥이 이심전심으로 전해오듯 그렇게 전해져 왔다. 선생 또한 정성스럽게 달인 차를 이곳 대웅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께 올리며 조심스레 차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선생의 모습이 무척 경건하기까지 하다. 서남사 스님들의 정신적 열원이 배어있는 진영당. 서남사 역대 조사 스님들의 진영을 보관해 놓은 곳이다. 이곳에서는 서남사 차 계보를 읽을 수 있다. 선친이 20년 동안 차를 배운 스승 경운 스님은 제77대로 서남사의 차 법제를 금봉 스님과 윤곡 스님께 고스란히 전수했다. 그리고 서남사 주지를 12년 동안 역임했던 선친 윤곡 스님은 그의 아들 신광수 선생에게 차 법제를 고스란히 물려줬다. 서남사 진무일지에는 차 반일에 대한 기록이 곳곳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도 선생의 이름이 종종 눈에 띄고 있어 서남사 차 일을 해왔음을 말해준다. 이런 서남사 차 제조법을 정통으로 이어온 덕에 선생은 전통식품 명인으로 지정받은 것을 비롯해 특산물 품질 인증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까지 취득했다. 각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은 그가 서남사의 차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자부심이 되고 있다. 서남사의 차가 유명한 이유는 또 있다. 조계산의 전기를 머금은 맑고 담백한 샘물이 잔잔히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차는 물로 우려내기 때문에 물의 등급에 따라서 차 맛과 그 효능도 천차만별이 된다. 그래서 차인들에게 차의 물은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곳은 그 서남사 야생 차밭입니다. 이 뒷면은 야생 차밭인데 이 사이를 흘러서 내려오는 이 물이 조선조부터 서출 동류수는 우리 민족이 이 서출 동류를 먹으면 흥한다 뭐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아주 그 유명한 물이죠. 이 물은 이 서남사 칠전선원의
삼탕을 거쳐서 이렇게 물이 빠지고 있는데요. 칠전선원 석정은 품격 높은 한국 샘물이다. 상중하 말탕으로 이루어진 석정에서 상탕에 이르는 물을 찬물이나 제순물로 쓴다. 차 우리는 물은 차밭을 스쳐오는 수맥이 제일이어서 서남사 석정물로 우려낸 차를 마시는 건 최상품의 차와 물이 만났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조의선사가 쓴 다신전을 보면 차에 있어서 물의 중요성이 언급된다. 제대로 된 물과 제대로 된 차가 만났을 때 좋은 차는 그 생명력을 피울 수 있다는 뜻이다. 서남사 칠전선원 뒤에는 만여 평의 야생차밭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수백 년 된 차밭은 스님들의 또 다른 도량이기도 했다. 이곳에서 그는 선친 윤곡 스님으로부터 차 만드는 법을 배워왔다. 야생차밭이 그에게는 놀이터이자 배움의 공간이었다. 지금도 서남사에는 차를 덮었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조왕신을 모신 차 부뚜막이 있는데 수백 년 된 가마솥에서는 아직도 짙은 차의 향이 배어있는 듯하다. 서남사에 처음으로 차를 보급한 분은 도선국사로 서남사 일주문 주변에 차나무를 심었다고 전해진다. 고려시대인 대각국사는 현재 칠전선원 밭에 차를 심어 여기서 수확한 차를 법제하여 송나라에 수출까지 했다고 전해진다. 정유재란으로 서남사가 거의 소실됐을 때 차나무도 소실됐지만 그 이후 서남사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차밭도 함께 재조성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해방과 함께 불교의 분교 때문에 차밭이 거의 방치됐지만 70년대 들어서야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현재는 전통차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100여 명의 스님들이 노력하고 있다. 이곳에서 스님들은 한 잔의 차를 통해 구도의 길을 걷고자 부단한 정진을 했을 것이다. 기나긴 겨울, 인고의 시간은 차나무를 성장시킨다. 시린 겨울바람 한 자락에 차뿌리는 더 단단해지며 눈을 이불 삼아 꿋꿋이 겨울을 이겨내는 잎사귀는 더 깊어진 향을 머금게 된다. 꽃샘 추위가 봄 기운을 시샘하는 절기인 경칩과 춘분 사이 남해의 해풍과 안개를 머금고 겨울을 난 차나무가 연하디 연한 움을 키운다. 참새혀처럼 생긴 순 하나가 돋아오르면 하나가 봉긋이 따라오르고 교태스러운 꾀꼬리 울음 한 자락에 또 한 가지가 올라올 때쯤 첫 찻잎을 딴다. 조계산의 신성한 길을 머금고 자란 야생 차밭의 차나무에서 좁쌀 크기의 햇삭을 채취하는 것이다. 눈 속에 움튼 햇삭을 따는 여인의 얼굴에도 반가운 웃음이 번진다. 이렇게 햇삭으로 만든 차가 바로 고려시대부터 최고급 차로 전해오고 있는 승설차다. 만지기도 조심스러운 햇삭은 10명이 하루 종일 따도 차 한 통을 채우지 못한다. 그만큼 손이 많이 가며 법제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 그 희소 가치는 크다. 고려시대 때는 차의 등급을 5가지로 분류를 해둔 기록이 있습니다. 은선수화가 그 첫째이고 진향, 난향, 청향, 순향의 순으로 1창 1기, 1창 2기, 1창 3기 이런 식으로 차의 채취 시기에 따라서 등급을 정해 놓았던 것이죠. 요즘 이 춘분 무렵에 따는 이 차는 은선수화라는 차는 차나무에서 갓 올라오는 우물 따서 만든 것을 은선수화라고 했고, 저는 이 차를
춘분과 청명 사이에 따는 걸로 명전차 혹은 승설이라고 해서 내고 있습니다. 차는 채취 시기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한다. 청명이 채취한 차를 명전차, 고고 전 채취한 차는 우전차, 고고에서 입하 사이인 세작, 입하 이후에는 중작, 한여름 6월 하순까지 채취하는 차를 대작이라 한다. 선생이 아궁이 앞에 앉았다. 이제 차 덮는 본격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다. 차를 덮을 때는 장작의 선택이 중요하다. 나무는 각기 다른 성분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가마솥을 달구는 연료로 나무를 사용하는데 나무에도 여러 가지 성분과 열량이 다르다는 것이죠. 옛부터 참나무는 우리가 이 숯으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다른 나무에 비해서 참나무 숯이 좀 좋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성분들이 비교적 사람들한테 해롭지 않고 열량이 높으면서도 해롭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오래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나무나 감나무의 경우 차의 향을 해치지 않고 차의 고유한 성분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1차 법제 때는 반드시 참나무나 감나무를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달궈진 가마솥은 그 온도를 먼저 가늠한다. 가마솥 온도를 재는 기준은 40년 동안 단련된 신광수 선생의 손이다. 자, 이 춘분 무렵에 채취한 차싹, 차움은 가마솥 온도를 참나무로 약 290도에서 310도 정도로 달굽니다. 그래서 첫솥, 즉 이 차움에 들어있는 수분 약 90여 프로를 단계적으로 80%, 70%, 60% 이렇게 구중구포 정도를 해서 최종 수분 함유량이 3, 4% 정도로 낮추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잘 달궈진 가마솥 온도를 측정을 해서 단계적으로 자 310도, 290도, 270도, 250, 230, 220 최종적으로 약 180도 정도로 온도를 낮춰가면서 법제의 과정을 마무리해 가는 것이죠.